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오늘은 CPU 종류와 구조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U 종류부터 살펴볼 건데요. PC용 CPU는 크게 인텔과 AMD 두 개의 제품으로 나뉘고요. 이 인텔과 AMD는 회사 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품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이릭스라는 CPU도 있었는데 정말 옛날 CPU고요. 286, 386이라고 부를 때 있던 CPU인데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 CPU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만드는 모바일용 CPU가 있었는데 얘도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라고 부르는 이런 PC 또는 서버용 CPU는 인텔과 AMD 두 가지 종류만 존재합니다. 이제 CPU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CPU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게 코어와 캐시 그리고 스레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코어라는 건 사람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람 두뇌를 봤을 때 머리는 하나지만 이 안에 대뇌도 있고 간뇌도 있고 뭐 전두엽, 해마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뇌 같은 경우는 좌뇌와 우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CPU의 코어는 사람 두뇌에서 좌뇌, 우뇌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사진을 보면 코어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있죠. 그래서 얘는 8코어, 8코어라고 부르고요. 코어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싱글 코어 또는 싱글 CPU라고 부르고요. 코어가 두 개인 제품은 듀얼 코어, 그리고 3개 들어가 있는 제품은 트리플 코어, 4개 있는 제품은 쿼드 코어, 그리고 6개가 있으면 헥사 코어, 8개인 경우는 옥타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캐시는 이렇게 L2 그리고 L3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L1, L2, L3 캐시로 나뉘고요. CPU에서 하는 연산 작업을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PC 부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메모리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죠.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파일을 읽어와서 임시로 펼쳐놓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일종의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PU 코어로 어떤 정보를 불러올 때 메모리 쪽에서 파일을 직접 불러오고 다시 또 그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 L2 캐시 또는 L3 캐시 쪽에 넣었다가 불러오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화면에 있는 CPU는 코어, 뇌의 개수가 8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만약에 8코어, 8코어에 16스레드라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물리적인 두뇌의 개수는 8개고 그리고 가상 두뇌의 개수는 16개라는 의미예요. 스레드라는 것은 OS,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에서 인식하는 가상의 코어 개수를 의미해요. 이제 CPU 가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방금 설명드렸던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CPU 가격이 올라가고요. L1, L2 캐시까지만 있느냐 아니면 L3 캐시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고, 이런 L2 캐시나 L3 캐시의 용량,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스레드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CPU들이 있고 또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 건데요. 제조사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텔과 AMD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면 코드네임이라 그래서 뭐 코메레이크나 커피레이크, 버미어 같은 이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인텔 CPU는 코어 i9 그리고 i7, i5, i3로 나눠져 있고요. 또 세대에 따라서 10세대, 9세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AMD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이라고 부르고요. 라이젠 9, 라이젠 7, 라이젠 5 그리고 라이젠 3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얘도 인텔 CPU와 마찬가지로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는 10세대까지 있진 않고요. 1세대에서 4세대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을 보면 코어 수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코어, 듀얼 코어, 그리고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옥타 코어 이런 식으로 코어 개수에 따라서 CPU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PC 부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래픽 카드가 CPU 내장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내장 그래픽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CPU 가격은 세대가 높을수록 고가이고요. 세대 앞쪽에 기재된 숫자가 높을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을수록 CPU 성능도 좋아지는데, 성능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대를 살펴볼게요.
먼저 낮은 가격 순을 클릭해서 가장 저렴한 CP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어2 듀오라고 되어 있는데 코어가 2개 들어가 있는 아주 옛날 CPU고요. 등록된 연도를 보면 2007년도라고 되어 있죠. 얘는 현재 새 제품은 나오지 않고 중고래요. 그래서 가격도 125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실제 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가격 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CPU 중에 가장 비싼 CPU는 1400만원짜리 AMD EPYC 7742라는 CPU고요. 얘는 일반 PC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CPU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격이죠. 800만원, 700만원대인데 이 두 개의 CPU가 왜 차이가 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기본 클럭이 2.25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2.3. 저렴한 제품이 클럭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왜 비싸냐? 이 제품은 코어가 64개,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제품은 48개, 코어가 훨씬 적죠. 그리고 스레드 개수도 위에 있는 제품이 아래쪽에 있는 제품보다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신상품 순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등록된 CPU는 AMD CPU고요. 3월달에 등록이 됐는데 가격은 700만원대랍니다. 얘는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최대 클럭은 4.2GHz로 동일하지만 코어가 64개, 얘는 32개, 2배 많죠.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도 얘는 128, 얘는 64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라이젠 4세대 CPU가 있는데 참고로 이 라이젠 4세대 5600X 버미어 이 제품이요, 지금 현재 인기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오늘은 CPU 종류와 구조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CPU 성능,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나한테 딱 맞는 CPU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